네, 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들, 조금 안 들어오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조금 더 기다렸다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발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PR 419번째 발표로 발표드릴 것은 멀티 컨셉 커스터마이제이션 오브 텍스트 이미지 디퓨전이라고 하는 페이퍼입니다. 어, 본 페이퍼 같은 경우에는 그 텍스트 이미지 제너레이션 모델의 커스터마이션, 퍼스널라이제이션을 위한 그런 연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오늘 발표드릴 내용이 아주 많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길게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메소드가 꽤나 간단하고 심플한데 되게 이펙티브해서 또 이전에 많은 컨커런트 웍들이 있었는데 어, 그 그러니까 이전의 웍들이라고 하기에는 비슷한 시기에 많이 나왔었는데 아마 이 연구가 진행되던 시기에 비슷한 웍들이 많이 나오면서 본 연구에서도 또 다른 점들을 주기 위해서 멀티 컨셉 커스터마이제이션 쪽으로 좀 더 연구들을 진행을 한 거로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거는 어떤 이 커스터마이제이션, 텍스트 이미지 제너레이션의 커스터마이제이션인 걸 뭘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오버뷰와 그리고 릴레이티드 웍들, 특히 이 텍스트 이미지 제너레이션 디퓨전 모델의 커스터마이제이션으로 유명한 두 가지 연구들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본 연구의 메소드와 그리고 실험들을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보여드릴 오버뷰는 텍스트 이미지 제너레이션 디퓨전 모델에 커스터마이즈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게 본 연구의 목표인데요.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메소드의 이름도 커스텀 디퓨전이라고 붙였고요.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 그러니까 오픈소스로 완전히 공개되어 있는 레이턴트 디퓨전 모델인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을 대상으로 실험들을 쭉 진행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문게이트라는 새로운 컨셉의 단어를 유저가 주었을 때 4장 정도의 이미지만 주고 한 5, 6분의 파인 튜닝만 거치더라도 이 4장의 이미지들로 문게이트라는 이 개념을 모델이 새로 배워서 스노위 아이스의 문게이트라던가 스퀘어러리 안에 그 문게이트 앞에 있는 형태의 그림을 그려준다던가 하는 그런 것들도 진행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개념을 아예 주입하는 거라고 하면요.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제너럴한 그런 클래스에 대해서 스페시픽한 인스턴스를 유저가 요구하는 사항들, 가령 자기 가족이라던가 반려동물이라던가 뭐 이런 일반적인 개인화된 그런 경험에 있었었던 그런 인스턴스들을 학습을 시키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V스타독이라는 이름으로 이 V스타라는 어, 새로운 그 토큰을 부여를 해서 이 V스타독을 형태를 다른 텍스트 프롬프트와 함께 쓰이더라도 원활히 보일 수 있게끔 시각할 수 있게끔 하는 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 그 결과들을 보여드리겠지만, 그리고 또 여기도 결과가 나와 있겠지만, 멀티 컨셉을 컴포지션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전의 연구들, 연관되어 있는 연구들, 아주 비슷한 시기에 연구가 되었던 그 연구들보다도, 이 멀티 컨셉을 컴포지션을 하는 데 있어서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릴레이티드 웍을 간단히 설명을 드릴 건데요. 드림부스와 그리고 텍스트 인버전이라고 하는 연구입니다. 드림부스 같은 경우에는 이 파인 튜닝을 모델에 대해서 전체 파라미터들을 파인 튜닝을 하는 건데요. 그런 과정에서 그 스페시픽한 이전의 프라이어들의 프레저베이션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로스를 또 따로 주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저가 내가 키우는 반려동물의 사진들의 스페시픽 인스턴스에 대해서 이거는 V독이다라고 하는 그거를 리컨스트럭션 할 수 있는 파인튜닝 로스가 있는 와중에 이전에 있었었던 그냥 제너럴한 독에 대해서도 학습의 그 스페시픽 프라이어들이 유저될 수 있게끔 하는 로스 텀도 같이 있어주면서 파인튜닝을 하는 그런 간단한 형태였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전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이메젠이라고 하는 그 구글에서 나온 텍스트 이미지 제너레이션 디퓨전 모델에서를 베이스로 진행이 되었던 연구고요. 그래서 이 슈퍼 레졸루션 하는 디퓨전 모델도 투 스텝으로 따로 주어지게 되고요.
투스텝의 슈퍼 레졸루션 모델을 파인 튜닝 하는 데 있어서는 그냥 리컨스트럭션 로스로 언컨디셔널하게 그 튜닝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텍스트 인버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텍스트 인버전 같은 경우에는 그 이 인버전이라는 이 텀이 겐 쪽 연구들에서 레이턴트 스페이스들을 탐구를 했었던 연구들인 겐 인버전 같은 데서도 많이 쓰이는 그런 형태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 그 새로 우리가 가르치고자 하는 그 개념에 대해서 하나의 워드로 나타낼 수 있게끔 그리고 그 워드의 토큰들을 모델이 옵티마이즈해서 배울 수 있게끔 해서 그 옵티마이즈된 토큰이 모델 안에 주입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연구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두 가지 연구들하고 큰 차이가 안 나는 시기에 또 이 커스텀 디퓨전 연구가 나왔는데요. 이 커스텀 디퓨전 같은 경우에는 드림부스는 모든 파라미터들을 파인 튜닝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텍스처럴 인버전 같은 경우에는 어, 그 새로운 컨셉의 워드 벡터를 그 이그지스팅 모델에다가 새로 주입하고 옵티마이징을 시키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커스텀 디퓨전 같은 경우에는 이것과는 다르게 멀티플 컨셉 상황에 대해서도 컴포지셔널을 하는 그런 세팅들을 좀 더 두려고 노력을 했고 어, 그 크로스 어텐션 레이어의 सब셋만 파인 튜닝을 함으로써 파인 튜닝 타임을 많이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메소드의 오버뷰를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레귤러라이제이션 데이터셋을 형성을 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그 크로스 어텐션 레이어의 सब셋만 파인 튜닝을 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두 가지의 그 대표적인 컨트리뷰션들이 있게 되는데요. 이 सब셋 오브 크로스 어텐션을 파인 튜닝을 하는 것만으로 5%의 파라미터들만 파인 튜닝을 할 수가 있었었고 오버피팅을 좀 더 방지를 할 수 있었었고 컨버전스도 좀 더 빨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싱글 컨셉 파인 튜닝 세팅에서부터 먼저 메소드를 설명을 드릴게요. 어, 프리트레이너된 텍스트 이미지 디퓨전 모델이 있게 되었을 때 디퓨전 모델의 일반적인 옵젝티브는 보통 이렇게 형성이 되게 되는데요. 어, 이 C가 보통 텍스트로 나타나게 되는 컨디션이고 T가 디퓨전의 타임 스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이버 베이스라인은 이 2번의 수식을 그 파인 튜닝 모든 레이어들에 대해서 파인 튜닝을 하는 것이 네이버한 베이스라인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컴퓨테이셔널 한 측면에서의 그 efficiency도 inefficient 할 뿐만 아니라 뷰 이미지에 대해서 그 전체를 이렇게 파인 튜닝을 하는 것은 오버피팅의 문제들도 오히려 일으키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 본 연구에서는 문게이트라는 앞서 말씀드렸던 요 개념 있잖아요. 요 개념을 트레인 시키는 세팅에 대해서 문게이트를 모든 레이어들을 전부 다 파인 튜닝해서 문게이트 개념을 가르치는 그런 파인 튜닝을 진행하게 됐었을 때 이 이 델타 L을 이렇게 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모델의 웨이트의 노음 중에 이 변화량의 노음이 얼만큼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를 봤었을 때 다른 레이어들보다 크로스 어텐션 레이어의 웨이트들이 변화가 좀 더 컸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크로스 어텐션 레이어는 텍스트와 이미지 사이에 있는 그 크로스 어텐션 레이어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또 셀프 어텐션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그 자체에 대한 그 셀프 어텐션 레이어들을 의미를 하신다고 보면 되고요. 레스트 오브 파라미터들은 컴브나 롬 레이어들 디퓨전 모델의 그 매스템마다 디노이저로서 작용을 하게 되는 그 유넷 모델이 갖고 있는 컴보 블락이나 룸 레이어들을 포함하는 그 레스트 오브 파라미터들을 의미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로스 텐션 레이어가 가장 큰 변화를 보이고 모델 전체에서도 5%밖에 차지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크로스 텐션 레이어를만 파인 튜닝을 하는 걸로도 저자들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실험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델을 파인 튜닝 하는 데 있어서는 뭐 이게 싱글헤드 크로스 어텐션의 일반적인 수식이죠. 그래서 여기서 텍스트 피처 C가 주어지고 레이턴트 이미지 피처 F가 주어졌을 때 그 쿼리 쿼리
허리 프로젝션 웨이트의 경우에는 이 이미지 피처에 대해서만 주어지게 되고 키와 밸류에 대해서는 텍스트 피처 C에 대해서 이렇게 연산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텍스트가 연관이 되게 되는 부분은 이 WK와 WV이기 때문에 저자들은 WK와 WV의 파라미터들만 업데이트하는 걸로 네, 실험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추가적으로 우리가 가르치게 될 컨셉에 대해서 텍스트 인코딩을 어떻게 두느냐에 대해서는 그 유니크한 제너럴 카테고리에서 유니크한 인스턴스일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펫독 같은 게 그 어떤 반려동물 유저의 반려동물 같은 게 들어왔다고 했었을 때는 모디파이어 토큰 임베딩을 새로운 거를 부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V스타 독이다라고 이렇게 부여를 하게 되고 이 V스타 토큰의 경우에는 레어 코링 토큰 임베딩으로부터 이니셜라이즈를 되고 거기서부터 튜닝이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레귤라이제이션 데이터셋이라는 것을 모델 학습에 대해서 부여를 하게 되는데요. 이 레귤라이제이션 데이터셋이 무엇이냐면은 그냥 문게이트를 학습을 시킬 경우에는 이 문게이트라는 단어 자체가 문하고 게이트라는 게 합성되어서 새로 만들어 놓은 유저가 새로 정의를 한 개념이라고 하면은 문게이트에 대해서 few 샘플들로 파인 튜닝을 거치게 되면은 모델이 문의 개념에 대해서 또 그리고 게이트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은 잃어버릴 수가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보이시는 게 이 레귤라이제이션 데이터가 없었을 경우에 문을 다시 생성을 하라고 했었을 때 문이 약간 좀 납작해진다던가 문을 표현을 하라고 했는데 약간 게이트 형태로 나온다던가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을 텍스트 드리프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텍스트 드리프트 현상을 막기 위해서 200개의 레귤라이제이션 이미지들을 선택을 해서 같이 트레인 시킬 레귤라이제이션 데이터셋으로 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200개의 레귤라이제이션 이미지들을 선정을 하는 거는 0.85 클립 텍스트 인코더 피처들의 그 시밀러리티 핏 스레시홀드를 뒀었을 때 탑 200 기준으로 가져왔다고 하고요. 어, 애초에 가져왔던 데이터들은 라이온 400밀리언 데이터에서 가져왔다고 합니다. 지금 이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그 프리트레인드 디퓨전 모델은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을 갖고 오기 때문에요.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의 경우에는 이 라이온 400밀리언을 포함하고 있는 그 라이온 400밀리언보다 훨씬 큰 라이온 5밀리언 데이터셋에서 트레인이 됐기 때문에 이 라이온 400밀리언이면은 그 스테이블 디퓨전을 원래 트레인 시켰었던 데이터셋의 서셋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멀티플 컨셉 컴포지셔널 파인 튜닝의 경우에는 조인트 트레이닝 세팅과 컨스트레인트 옵티마이제이션 두 가지 세팅을 뒀다고 합니다. 조인트 트레이닝의 경우에는 트레이닝 데이터셋들의 그 각각의 컨셉들의 트레이닝 데이터셋들을 모두 다 컴바인을 하고 한꺼번에 조인틀리하게 그 싱글 컨셉 메소드로 트레인을 시키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고요. 모디파이어 토큰들도 다 다르게 그러니까 V스타가 있다고 하면은 U스타, W스타 뭐 이런 식으로 다른 모디파이어 토큰들을 부여를 하면서 한꺼번에 조인트 트레이닝을 시켰다고 합니다. 또 컨스트레인트 옵티마이제이션으로 그 컨셉들을 머지하는 그런 실험도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subsequently하게 그 여러 컨셉들을 머지를 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컴포지션 하는 이 오브젝티브를 아래에 이 리스트 스퀘어의 플로어블럼으로 나타내게 되는데요. 이 C1부터 CN이 각각의 하나하나의 컨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옵티마이즈를 하고자 하는 것이 레귤러라이저 하고자 하는 그 새로운 컨셉들에 대해서 여전히 새로운 피처들이 들어오더라도 이게 계속 옵티마이즈가 될 수 있게끔 아그민이 되어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네. 그랬을 때, 지금 이 레그가 이 C 아래첨자가 지금 안 되어 있는데요. 네, 이 C 레그가 논 제너레이트하고 솔루션이 존재한다라는 가정을 뒀었을 때는 라그랑주 멀티플라이어드로 이 오브젝티브를 솔브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5번의 그 형태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이거 관련해서는 어펜딕스 A에 이 데리베이션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들을 적어 두었다고 합니다. 본 발표에서는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실험들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밸류에이션 매트릭들은 이미지 얼라이먼트하고 텍스트 얼라이먼트, 그리고 KID, 그리고 휴먼 프리퍼런스를 뒀다고 하는데요. 이 이미지 얼라이먼트의 경우에는 클립 이미지 피처들의 시밀러리티를 했고요. 텍스트 얼라이먼트의 경우에는 텍스트 이미지 시밀러리티의 그 클립에서 말하는 그 클립 스코어를 의미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KID의 경우에는 FID 스코어하고 비슷한 그 후속의 그런 매트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라이언 400밀리언으로부터 밸리데이션 셋을 500 리얼 이미지들을 갖고 와서 그 분포가 비슷한지 뭐 이런 걸로 이미지 퀄리티를 봤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500 리얼 이미지들을 라이언 400밀리언에서 가져올 때도 시밀러 컨셉에서의 그 아까 레귤라이제이션 데이터셋을 만드는 것처럼 시밀러한 컨셉들로부터 해당 이미지들을 리트리버해서 가져와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휴먼 프리퍼런스를 측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셔플해서 누가 더 선호도를 보였는지 1대1 매칭들로 벌서스를 붙였다라고 간단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싱글 컷셋 파인 튜닝의 결과인데요. 오른쪽 두 개가 드림부스와 텍스처 인버전의 결과들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제일 왼쪽이 커스텀 디퓨전의 결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지 퀄리티 부분에 대해서 텍스처 인버전보다는 확실히 좀 이미지 퀄리티 부분에서 나아졌다. 그리고 드림부스하고는 싱글 컨셉에서는 이미지 퀄리티가 뭐 비슷하지만 뭐 저는 비슷하다고 보여졌었습니다. 뭐 여기가 더 낫다고 저자들은 얘기를 했는데 아주 크게 느껴지진 않았고요. 그리고 이게 멀티 컨셉 파인 튜닝 리절트들에 대한 그 실험이고요. 그래서 조인트 트레이닝으로 진행을 했을 때와 그리고 옵티마이제이션으로 진행을 했을 때의 차이입니다. 그 슬라이드에서는 그 안 했었는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이 조인트 트레이닝으로 이미 프리 트레인드 되어 있는 그 각각의 컨셉 1에 대해서 프리 트레인드 된 디퓨전 그리고 컨셉 2에 대해서 프리 트레인드 디퓨전이 이렇게 따로 두 개가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을 컴포지션에서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컨센트레이트 그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는 보통 한 2, 3초 정도의 시간만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싱글 컨셉들로 트레인이 되어 있는 애들이 따로따로 여러 개가 존재한다고 했었을 때 여러 개의 컨셉들을 붙여나가는 과정들을 빠르게 또 진행을 할 수 있다라고 페이퍼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인트 트레이닝과 이렇게 옵티마이제이션 방법으로 비교를 하더라도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저자들은 또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드림부스와 비교를 했었을 때도 이 멀티플 컨셉으로 갔었을 때 그 이미지의 퀄리티가 더 좋아질 뿐만 아니라 그 멀티 컨셉에 대해서도 여전히 계속 그 다이버스하게 잘 생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얼라이먼트를 두는 부분에 대해서 이 왼쪽의 그림이 이미지 얼라이먼트와 텍스트 얼라이먼트에 대해서 드림부스와 텍스처 인버전 그리고 그 아워스 그 커스텀 디퓨전의 세 개의 그 비교에 대해서 나온 것인데요. 그 텍스처 인버전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 얼라이먼트를 조금 희생하는 대신 이미지 얼라이먼트를 좀 더 가져간다. 그래서 좀 더 이 텍스트 얼라이먼트와 이미지 얼라이먼트 사이에 트레이드오프가 조금은 있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를 저자들은 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그 커스텀 디퓨전의 경우에는 텍스트 얼라이먼트에 대해서는 이 세 모델들 중에서 가장 좋았지만 그 이미지 얼라이먼트에 있어서는 조금은 네, 아주 좋지는 않았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네. 그 오른쪽의 결과에도 네, 텍스트 얼라이먼트와 이미지 얼라이먼트에 대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퀀티테이티브 리절트와 오블레이션 스터디를 진행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네, 앞서 보여드렸었던 이밸류에이션 수치들인 텍스트 얼라이먼트, 이미지 얼라이먼트, 그리고 KID 수치에 대해서 본인들의 그 커스텀 디퓨전의 결과가 퀀티테이티브하게 가장 좋았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해주고 있는데 이미지 얼라이먼트 부분에 있어서는 싱글 컨셉에서 조금은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그래도 멀티 컨셉으로 갔었을 때는 텍스트 얼라이먼트와 이미지 얼라이먼트 둘 다 가장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휴먼 프리퍼런스 스터디에 있어서도 텍스처 인버전을 상대로 했었을 때는 큰 차이로 이겼었고 드림부스보다도 좀 더 좋았고 어,
그 파인튠을 모두 다 한 그 본인들의 그 베이스라인과의 실험에 있어서도 그 크로스 어텐션 레이어의 그 일부만 파인튜닝 시킨 본인들의 그 메소드가 가장 또 휴먼 프리퍼런스에서도 좀 더 우세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블레이션 스터디로 어그멘테이션이 없었을 때, 레귤러제이션이 없었을 때 그때마다의 또 어블레이션들을 진행을 하면서 네, 그 텍스트 얼라이먼트, 이미지 얼라이먼트, 그 KID가 어떻게 달라졌냐를 보여주는 실험입니다. 그래서 이 여기서 말하는 어그멘테이션의 경우에는 본 연구에서 또 트레인을 시킬 때 추가적인 어그멘테이션을 주게 됐는데 심플하게 그 이미지의 사이즈만 더 키우거나 리사이즈만 더 줘서 키우거나 줄이거나 하면서 어, 같이 들어가는 그 캡션들도 또 같이 변환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미지를 축소를 하게 됐으면은 이건 어떤 V스타 독에 대한 작은 사진이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캡션을 바꾼다던가 이미지를 크게 확대를 했으면은 이거는 V스타 독에 대한 줌인된 그런 사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어그멘테이션도 그 사이즈에 릴레이트 돼서 캡션들도 같이 바꾸면서 주는 형태로 줬었다고 하는데요. 그게 또 트레인을 시키는 데 있어서도 좋은 효과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아티스틱한 스타일에 대해서의 추가적인 그런 본문에서의 뭐 추가적인 그 퀄리테이티브 리절트들을 보여주는 그런 피규어이고요. 네. 오늘의 발표 내용은 네, 여기까지 정도였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윤성님, 제가 앞에 잠깐 이해를 못 해가지고